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합시다.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중요한 말일 것 같은데 동맹 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맺자. 왜? 동맹을 통해 확보되는 이익. 이것은 동맹 관계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동맹을 한대?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동맹의 종류는 그것에 따라 그 형태에 따라서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동맹의 종류로 나눠줄 거죠? 분류지, 무조건 문제지. 먼저 방위조약, 그 다음 중립조약, 그 다음 협상. 저는 이렇게 단락을 읽을 때 분류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미리 찾아서 이렇게 메모해놔. 먼저 방위조약, 조약에 사인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셋이 약속을 했어, 방위조약. 근데 내가 두들겨 맞고 있어. 그럼 너네 와서 나 도와줘야 돼. 그게 방위조약. 다음은 중립조약.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너는 쟤랑 친해. 너는 쟤랑 친해. 근데 내가 쟤랑 싸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너네 끼어들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게 중립조약. 저 방위조약이랑 완전 정반대 아니에요? 방위조약은 우리 서로끼리 누구랑 싸우면 도와줍시다. 내가 누구랑 싸우든지 신경 쓰지 마. 그게 중립조약. 반대. 야, 반대는 좀 아닌 것 같다. 협상은 서명국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당했을 때 서명국가들 간의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나 쟤랑 싸울 것 같아. 그러면은 너네 둘이 끼어들 것 같아. 미리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나 쟤랑 할 수 있는데 너네 그때 끼어들지 말지는 그때 가서 얘기 나중에 하자고. 그게 협상이에요. 정리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에요? 앞에 해놨었던 이야기. 정리하는 건 너무 사랑스러운 얘기지.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의 경우 방위조약은 동맹국이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정치 외교의 정도가 매우 가까워. 진짜 친하지 않으면 방위조약 안 내.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자율성이 매우 낮아. 그냥 참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지. 즉,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방위조약은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낮아.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150년간 맺어진 148개 군사동맹 중 73개가 방위조약, 39개가 중립조약, 36개는 협상인데 평균 수명이 방위조약은 115개월, 중립은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어머, 오히려 또 자율성은 제일 떨어지지만 제일 오래 유지돼. 됐을까? 옆에 빈칸 채우러 갑시다. 동맹국이 전쟁에 개입해야 돼. 이거 뭐예요? 방위조약. 그렇지, 방위조약. 쓰고 있어요, 두 분 다? 동맹국이 침략을 당해도 중립을 지킬 것을. 너 끼어들지 마. 중립조약. 그거 중립조약. 이따가 일 터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협상. 됐나요?
이거 보니까 115개월, 그러니까 따지면 어떻게 제일 길어도 10년을 안 가. 이처럼 밑줄 독립관계는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익이 달라지니까. 그에 대해서 현실주의자와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얘네들 두 명이 각각 얘기가 다를 텐데 뭐가 다를까요? 이제 찾으러 가는 게 또 문제겠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합니다. 우선 현실주의자들은 뭐라. 그 다음 밑에 봤더니 네 번째 단락 구성주의자들은 뭐라.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국제사회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다. 국가면 얘네들을 통합해서 위에서 조절해주는 애가 없어. 무정부 상태. 따라서 개별 국가는 스스로를 지켜야 돼. 그래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고 패권 안정을 취하려 한다.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겁나 빡세게 힘센 애 하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걔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쟤가 더 크기 전에 우리끼리 뭉치자는 거지.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빠이 센 놈이 하나 나오면 약한 우리들끼리 뭉치자도 있겠지만 쟤한테 가서 달라붙자라고 하는 애들도 생길 수 있지. 이렇듯 힘의 균형, 이렇듯 역시 어떻게 해요? 정리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듯 정리해주자.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은 변하는 겁니다.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현실주의처럼 동맹이라는 건 약속은 개뿔, 그냥 약속 정도. 어떤 약속? 변할 수 있는 약속.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끊고 관계에 주목합니다. 관계.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고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동맹을 맺고 깨면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됐어?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화살표. 동맹이 달라집니다. 타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사회 구성원 역할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전 세계가 좀 시끌시끌해요. 그러면 동맹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빈칸 채우러 가죠. 동맹관계가 변하는 이유.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볼게요. 여기 써 있네요.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얘기했죠. 그러면 세 번째 단락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그렇지. 힘의 균형점. 이 이동하면서 세력의 균형을 찾기 위해 동맹관계가 변한다. 동맹관계가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무엇과 무엇의 변화에 따라서 관계와 상호작용에 따라 동맹이 변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관계에 주목합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동맹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빈칸 괜찮지. 옆에 나와 있는 동맹의 종류에 따른 특성, 정치 외교적 관계가 가깝고 멀고 자율성이 낮고 높고. 하지만 우리 하나 더 써줄 수 있죠. 뭐라고? 옆에다가 나와 있는 정보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 지속 기간으로 보면 누가 제일 길었어? 방위, 그 다음에 중립, 협상 이렇죠. 그러니까 길다, 짧다. 우리 옆에다가 요 정도 써줄 수 있으면 완전 센스쟁이지. 이 교실에서의 센스쟁이는 누구? 저요. 옆에 있지. 4, 5, 6번 세 문제 하는데 3번 드릴게요. 시작. 같이 합시다. 4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죠. 1번 동맹으로 자국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맹은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얘기지. 동맹은 왜 맺는 건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협상은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전쟁 발발 이후 공조체계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얘기하자. 맞죠? 동맹은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제약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특히 방위조약 같은 건 강제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그거 완전 따대. 패권 국가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패권 국가가 출연하면 거기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맺어지는 거지. 동맹이 맺어진 다음에 패권 국가가 생기는 거 아니죠? 틀린 건 4번. 짱인 국가. 예를 들면 2차 대전 시기의 독일 같은 경우 이런 거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싸움 걸고 다니는 애들. 국제 정세나 환경에 따라 동맹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밑으로 내려갑시다. 기업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 동맹 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누구? 협상. 협상이 수명이 연장돼? 아니죠. 동맹 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협상, 수명이 단축되나? 동맹 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고? 아니지. 동맹 관계가 멀고 자율성, 얘는 반대로 아예 해놨었죠. 2번은 볼 것도 없지. 동맹 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높을 수는 없어. 탈락. 동맹 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아.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방위조약 이야기하는 거죠. 방위조약. 수명이 단축돼? 아니지. 동맹이 가깝고 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아. 방위조약이죠. 수명이 연장됩니다. 5번이 딱 좋지.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아까 98번 옆에 표 옆에다 써놨었던 게 완전 땡큐네. 밑으로 내려오죠. 6번. 니은의 전제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니은 얘기는 뭔데요?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다. 국가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싸우고 협정 맺고 그렇게 하겠지. 조절해 주는 애가 없어. 지 맘대로 활동을 합니다. 4번. 국가라는 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좋지. 됐을까?